사형 제목이 북한이 11개였거든요. 사형 제목을 늘렸어요. 체제 불안정 방지라고 써있죠. 11개 사형 제목을 16개로 늘렸어요. 5개가 늘었어요. 근데 그 5개가 뭔지 아세요? 대부분 무기나 탄약을 불법으로 사용했을 때 사용시킨다는 거예요. 군인들, 주민들이 건설용이나 군사용 탄약이나 무기를 탈취해서 김정은을 제거하거나 반체제활동했을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죠. 그런 치밀한 감시체제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원 조한범이고요. 북한 전문 유튜브 대동강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내부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모든 경제는 환율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 보시면 올 초 1월 5일 날 기준인데 이거는 이제 아시아프레스라고 북한의 물가를 전문적으로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데이터입니다. 추정이 아니에요. 북한 내부에 연결해서 알아본 거예요. 1월 5일 날 원달러 환율이 8,450원이었거든요. 근데 9월 27일 환율이 17,000원이에요. 거의 뭐 2배 가까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위안화 환율도 2024년 1월 5일 날 1,260원이었는데 9월 27일 기준 2,300원이에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금 위안화하고 달러는 코로나 기간 중에 거의 8,000원대, 위안화는 1,200원대였거든요. 3년 반 동안. 근데 국경을 개방을 지난해 8월에 했거든요. 바로 이 국경 개방의 효과예요. 왜냐하면 국경을 통제하니까 물자 이동이 없으니까 북한 경제는 고립된 섬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와 비교가 안 됐죠. 근데 국경을 개방을 하니까 이제 세계 경제와 비교한 세계 경제의 비교 우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경제 열악한 현실이 이제 경제적으로 상대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 경제의 기초 체력이 현저하게 약화됐다는 걸 의미해요. 자,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제목이 속도전 건설의 블랙코미디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벌어졌어요. 이상한 게 2023년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1.4% 성장을 했는데 북한이 3.1% 성장했어요. 근데 그 전을 볼까요? 그 전을 보면 0.4,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2. 이 정도면 뭐 곡소리 나는 경제죠. 근데 이게 최근 김정은 집권 이후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단순 계산으로 한 14, 5% 돼요. 어마어마하게 추락한 거죠. 그런데 북한 내부의 정보망이나 첩보나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경제가 열악하거든요, 정말. 그런데 갑자기 지난해 경제가 3.1% 성장을 했어요.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경제가 왜 성장을 했을까? 엉망인 상황인데. 자, 그 비밀이 드러납니다, 지금. 농림업 1%, 광업 2.6%, 제조업 5.9%, 갑자기 건설업이 8.2%입니다. 서비스업 1.7%. 이 얘기를 보면 뭐죠? 건설업이 주도했다는 거예요, 성장을. 왜냐? 건설업은 김정은이 이 치적 과시용, 보여주기용, 평양에 82층짜리 아파트 진 거 알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국가 재정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니까, 아파트를 지니까 이게 인위적으로 경제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숨은 그림이 있어요. 다 올라갔는데 전기, 가스, 수도 사업은 마이너스 4.7%예요. 이게 코미디 아닐까요? 아니, 건설업이라 하면 집을 짓는다는 얘기인데 그럼 집에 전기 들어가고 가스 들어가고 수도 들어가죠. 근데 건설업은 8.2% 성장을 했는데 전기, 가스, 수도 사업이 마이너스 4.7%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얘기 뭐예요? 전기, 가스, 수도는 안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그 집에다가. 자, 이거 보세요. KBS가 얼마 전에 보도한 건데 80층에 살지만 걸어가야 한다고요. 왜냐? 82층짜리 아파트를 졌는데 전기가 안 들어가면 엘리베이터가 운행을 할까요? 못하죠. 그럼 어떻게 올라가요? 82층을. 싫어요, 싫어. 그럼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세요? 아침에 출근할 때 한번 운행하고, 점심에 애들 학교 갔다 올 때 한번 운행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한번 운행해요. 이렇게 딱 시간제로. 그러니까 그 시간을 놓치면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80층 고층 아파트에 산다는 건 북한 주민들에게는 악몽이에요. 우리는 한강변에 고층 아파트 사는 게 로얄층이잖아요. 그 북한은 어디가 로얄층이겠어요? 1층이 로얄층이에요. 그래서 1층 아파트를 배정받으려고 간부들하고 뇌물 주고 부정부패가 이게 아주 심해요. 1, 2, 3층이 최고의 로얄층이에요. 전기가 안 들어가는데 수돗물은 들어갈까요? 수도 아까 마이너스였죠?
수돗물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평양 아파트는 많이 올라가 왜 수압이 약해서 1, 2, 3층 정도밖에 물이 안 나와요. 그럼 윗세대는 어떻게 하죠? 물을 기어 올라가야 돼요. 이게 북한 영화 우리 이웃들이라는 영화거든요. 근데 어떤 아줌마가 이 플라스틱 물통을 듣고 막 가고 있죠. 이게 어디 가는 거냐면 어린아이가 인제 학교를 못 가고 물을 뜨러 가니까 "아유 너는 학교 가라. 아줌마가 해 줄게." 하고 지금 물 뜨러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오른쪽 보시면 공동 급수 시설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아줌마들이 다 물 받고 있죠. 일부 사람들은 차를 기다리고 있고. 이 물을 받아 가지고 82 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언제? 그것도 엘리베이터 시간 맞춰야죠. 엘리베이터 시간 못 맞추면 그 82 어떻게 들고 가요. 자,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아니 어디 뭐 유튜브 방송에 나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믿더라고요. 그게 MC가. 그래서 자 보시면 자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인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아파트에서 물 틀어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수돗물부터 틀어봐요 일단. 그다음에 오른쪽은 뭐냐? 김정은 집권 초기인데 지금 김정은이 하는 말이에요.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가? 수돗물은 잘 나오는가도 다정히 물어주시며 아버지도 물, 김정은도 물에 지금 목숨 건 거예요. 왜냐? 물이 안 나오니까. 자, 이 화면은 이분은 인제 탈북자 동계 회장님이세요. 탈북하신 분이고 지금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정말 악으로 깡으로 지금 견디고 있다. 이게 지금 북한하고 통화한 얘기예요. 제발 좀 도와달라고.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지금 나 안 도와주면 난 내년에 없다고 이 세상에. 그러니까 탈북하신 분들이 너무 지금 심적 고통을 당하고 계세요. 왜냐? 브로커를 이용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있는 브로커한테 돈을 줘요. 그러면 평양이나 신의주에도 브로커가 있거든요. 돈 받았어. 그럼 거기서 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악덕 브로커들이 있어서 요즘에는 중간에 배달 사고가 많아요. 그럼 여기에 오신 탈북민들, 북한 이탈주민 여유가 있는 분들 아니잖아요. 근데 저쪽에서는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돈을 보내면 중간에 사라지거나 나도 힘든데 여기 살기가. 그러니까 아주 심적 고통을 너무나 많이 받아요. 이게 최근 몇 년간 이게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기댈 데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탈북하신 분들이 여기서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또 돈을 보내면 중간에 사라지고 그러니까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호소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 최악이고요. 제2의 고난행군이라고 써 놨는데 고난행군은 94년부터 98년까지 최소 수십만 명이 굶어 죽은 김정일식의 최악의 경제난 시기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이미 말했어요. 몇 년 전에. 더욱 간고한 고난행군을 결심했다고. 뭔 얘기예요 지금. 더 많이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이 상황에 지금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북한 내 경제는 최악이다. 그리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아사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오래됐어요. 눈에 안 띄서 그렇지. 거기다 압록강변의 역대급 수해로 인해서 거기 안타깝지만 10월이면 이제 양강도 장강도 눈이 와요. 집도 건설이 안 됐는데 잘 데도 없는데 식량도 없어요. 최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내부 민심은 어떤가요? 아주 안 좋죠. 아주 안 좋죠. 왜냐하면은 자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있죠. 모택동. 그 사람이 중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죠. 중국 공산주의 국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 틀린 말이에요. 권력은 지갑에서 나와요. 등 따숩고 배부를 때 체제가 안정되고 민심이 안정이 되는 거지. 자, 경제는 최악이에요. 그다음에 통일 민족 개념을 폐기하라고 지시했어요. 통일 민족 개념은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이에요. 주체 사상은 세계 유일의 민족주의적 공산주의예요. 김일성이 항일 투쟁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조국 광복인데 조국 광복이 북한만 광복이겠어요? 그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의 유언을 지워버렸어요. 거기다 김주애. 그 어린 김주애를 데리고 나서 후계자라고 지금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후계자잖아요 지금. 거기다 압록강변 수해. 여기에 지금 웃고 떠들고 다니는 데는 다 군사 분야. 경제가 아니라. 민생인데 가서는 어떻게 해요? 바락바락 소리 지르죠 욕하고. 민심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민심이 아주 나빠요. 흔들리는 평양. 평양의 잠 못 이루는 밤. 김정은의 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김정은 체제에 도전하는 세력은 없을까요? 여기 숨막히는 북한의 감시체제라고 써있죠. 예를 들어서 이 신사임당 TV 녹화할 때 이 MC가 옆에 계시면 그 MC의 표정, 말투를 옆에 누가 다 기록합니다. 무슨 옷을 입었는지, 눈은 몇 번 깜빡했는지. 235 군부대라고 하는 남포에 있는 그 사단에 있는 중요 문건이 무려 12,000페이지가 밖으로 유출이 됐거든요. NHK는 이걸 가지고 2016년 5월에 다큐멘터리도 만들었거든요.
자, 이게 뭐냐? 위대한 용도자 김일성 동지께서 서거하신 것과 관련해 나타난 강영모 봉화산 235 군부대장의 사상 동향 자료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뭐냐? 김정일 사망 뉴스를 보고 17일 날 죽었는데 김정일이 19일 날 12시에 이 발표를 했거든요. 특별방송을. 자,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게 감시한 자료예요. 지금 이게 사단장이에요. 사단장을 지금 사찰한 자료예요. 12월 19일 군부대 군인에 관해서 지휘부 군관 군인 종업원들과 함께 특별방송을 청취하고, 자 보세요. 사무실에 내려와 눈물을 흘리면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직부장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목 놓아 울면서 조직부장 동무 최고사령관 동지의 신임과 배려에 의해 오늘까지 내가 이만큼 성장했는데 뜻밖의 대국상을 당하고 보니 죄책감이 많아진다. 지금 이 사람이 한 말까지 다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김경철 235 군부대 290 연대 2대대 정치지도원이에요. 정치지도원도 또 이제 사찰한 거예요. 또 다른 그 정치지도위원이. 자, 뭐라고 써 있느냐? 12월 19일 12시 군부대 종합훈련장 병실에서 라디오로 중대 보도를 청취하고 군관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 눈물 흘리는 장면 써 있죠? 또 말하는 거, 장군님께서 서거하신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고 몇 번이나 말하였으며 군관들이 나간 다음에도 대대장과 병실에 앉아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자, 12월 20일 아침 연대 지휘부에 조의를 하러 올라가는 군관 군인 가족들 앞에서 또 이제 기록한 거예요. 장군님의 영전을 직접 찾아뵙는 심정으로 조의식장에 갑시다라고 말하였고, 20여일이 떨어진 조의식장에 올라가는 성원들이 준비 실태를 매일 검열하고 바로잡아 줬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3군단 정치위원 임종환. 이 최종적 군단 정치위원이 이걸 다 작성해서 김정은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또 볼까요? 황승국 봉화산 235 군부대 직속 정찰 중대 부중대장의 사상 동향들. 그러니까 부중대장이면 중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중이, 소위까지 분대장까지 다 감시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2011년 12월 10일 승오리 세멘트 공장에서 군부대 건설용 세멘트 60톤을 싣고 오던 중 12월 19일 12시 강서 역전에서 중대방송을 시청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역전 사령에게 빨리 부대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그러니까 역전에 있는 사람, 부대를 떠난 이 사람도 다 감시를 한 거예요. 신남포역에 도착하여 군부대 조위시장에 어쩌고 저쩌고. 자, 이런데 체계적인 저항이나 쿠데타가 가능하겠어요? 유튜브 보시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북한 곧 쿠데타 일어나, 이런 얘기 많이 나왔죠. 다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체제가 와야 되면 모를까 숨막히게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어떻게 쿠데타를 합니까? 말하는 그 순간 다 기록이 되는데 바로 쿠데타 난다? 바로 무너진다. 김정은이 갑자기 죽을 수 있어요. 자기 아버지처럼. 김일성 죽었으니까. 그러나 조직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난다, 곧 군부가 반란을 일으킨다,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저도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일어납니다. 왜냐? 이렇게 치밀한 시스템을 구축해놨기 때문에 아직 이게 가동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와야 되면 모를까 현재까지 제가 아는 첩보로는 이게 철저하게 가동이 되고 있어요. 최근 김정은의 경호 강도가 높아진 것을 두고 신변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바로 이 사진 때문에 그렇거든요. 9월 13일 날 김정은이 뒤에 서 있고 앞에 인민군이 특수부대가 사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김정은 경호부대 974부대 경호소대 친구들이 완전 무장하고 방탄복을 입고 헬멧 쓴 다음에 방아쇠에 손을 걸고 그 사격하는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거든요. 김정은 그 뒤에 있고, 요 사진 때문에 이제 요게 일부 언론에 이게 지금 무장 폭동에 대한 여기에 대한 대응이다라고 지금 대대적으로 나왔거든요.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자, 이 사진 잘 보세요. 지금 김정은이 있는데 앞에 인민군들이 뭐라고 있어요? 사격을 하고 있죠?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은색 총은 김정은이 하사한 총이에요. 이 은빛 총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하사한 총, 이런 은색 총이에요. 요걸 사격하고 있죠? 그럼 이 사격한 총알이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김정은이 가는 모든 곳에서는 모든 무게에는 실탄이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으면 쏠지 모르니까. 자, 지금 이 친구들이 사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총구만 돌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원래 경호 매뉴얼이에요. 바로 등 뒤에 총을 대고 있어야만 이 친구들이 앞에서 다른 짓을 못할 거 아니에요. 이건 경호가 강화된 게 아니고 원래 이런 현장에서 있는 경우예요, 이게. 이거 보세요.
이게 9월 30일 날 김정은이 수해지고 간 거거든요. 여기 무장군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심지어 경호원도 없네, 주변에. 눈에 띄는데. 그죠? 그거는 그 현장에 맞는 경호를 한 거예요. 또 볼까요? 이거 뭐예요? 그 특수부대 또 갔어요, 10월 4일 날. 근데 여기에 지금 경호원 있어요? 그 무장한 경호원 있어요? 없잖아요. 김정은 정권이 흔들리고 위태로운 건 맞아요. 그런데 곧 쿠데타 일어난다. 뭐 방아쇠 총 걸고 있으니까 뭐 북한 무장 쿠데타를 우려한다.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흔들리는 건 분명해요. 위태로워요. 내고력이 아주 약해요. 그러나 당장 쿠데타 일어난다. 지금 무장 폭동 때문에 지금 경호. 그럼 매번 이렇게 헬멧 쓰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여기저기 다 나와야 되잖아. 아니 이제 그 뒤로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 방아쇠 걸었던 건 그 현장의 그 매뉴얼이에요. 오히려 김정은이 사격하는 장면에 갔다는 얘기는 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위험 환경에서도 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을 볼 때는 명확하게 현상을 파악해야지 침소봉대해서는 안 돼요. 그럼 신뢰성이 떨어져요. 북한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해 김정은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나요? 김정은식 애민주의. 그러니까 위민이천, 인민대중제일주의, 위민이천, 인민대중제일주의, 인민을 위한다라는 게 김정은 사상이야. 물론 쎄박은 거짓말이죠. 지금 압록강변에 역대급 수해가 난 건 아실 거예요. 북한 당국은 사망자, 실종자를 보도를 안 하고 있지만 제 정보나 첩보로는 최소 수천 명, 10,000명 단위의 사망 실종에 들려오는 얘기로는 전반적인 규모를 봤을 때. 자, 이게 노동신문이 이제 수해를 뭐 지금까지 우리 다 차버렸어요, 지금 완전히. 그리고 그 수해 현장에 대한 사진들이 저한테 있는데 그건 이제 정보 소스 보호 때문에 밝힐 수는 없는데 보면 집을 수리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 져요. 그럼 다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확 쓸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피해가 난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김정은식 애민주의는 이런 거예요. 김정은이 보트 타고 갔잖아요, 이렇게. 그 우리 신문에도 보도했는데 지금 구명조끼를 안 입었어요. 이건 뭐냐? 자기가 이렇게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다. 내가 얼마나 인민들을 위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른쪽 볼까요? 김정은이 이제 이게 28일 날 갔는데 4,200명이 고립돼 있다고 돼 있어요. 헬기를 구조했대요, 자기가. 800명은 이제 배로 구조했고. 아니 이걸 군인들이 구조하면 되는 거지. 왜 김정은이 의자 갖다 놓고 앉고 비를 철철 맞아가면서 촬영하게 왜 저걸 진두지휘해요? 최고 지도자가. 그럴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직접 지금 하고 있다. 날 좀 봐오. 날 좀 보소 이러는 거거든요. 왜 저러냐? 김정은식 애민주의가 왜 빵꾸가 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보시면 자, 수해는 7월 27일 날 발생을 했습니다. 비는 25일부터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규모로 실종 사망한 게 스물된 게 27일이거든요. 7월 27일이 휴전협정 기념일이에요. 정전협정 기념일. 근데 이 친구들은 전승 기념일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전쟁에 이겼다고.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승리 축하를 하거든요. 자, 7월 27일 날 수해가 났다고 그랬죠. 이게 7월 27일 김정은이 평양에서 한 지시예요. 자, 맨 왼쪽에 보면 전승세대 노인들 모아놓고 6.25 참전. 지금 웃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죠. 가운데는 뭐냐? 외국 사절들 불러다 놓고 옆에 있는 게 외국 무관들이거든요. 평양에 있는 대사관에. 웃고 있죠, 환하게. 지금 6.25 때를 재현한 병사들이 행진하는 걸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른쪽 볼까요? 맨 오른쪽에 김정은 박수 치면서 박당 대사하고 있죠. 옆에 있는 애도 웃고 있고. 이건 저녁에 불꽃놀이 하는 거예요. 불꽃놀이하고 공연하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사람들이 신의주 의주 압록강에서 이렇게 수업 죽어가는데 하루 종일 뭐 했어? 웃고 떠들었잖아요. 그러면 김정은이 행사를 하면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텔레비전은 그 다음날 보도해요. 우린 바로 그날 저녁에 보도하잖아요. 왜냐? 편집해야 되니까 선전순동으로. 그럼 27일 날 수해가 났으니까 28일 날 수해를 보도해야 되는데 한 줄도 보도 안 했어요. 이걸 보도했어요. 김정은이 웃고 떠드는 걸. 그 주민들이 그거 봤을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떠내려가고 애 떠내려가고 친척 떠내려가고 수월됐는데 이러고 일 거 아니에요. 그럼 민심 좋겠어요? 안 좋죠. 어마어마하게 민심이 나빠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본인이 직접 구조한다 하는 모습 연출했죠. 이거 보세요. 이것도 코미디예요. 김정은이 신의주 의주에 수재민 천막천을 찾아가요. 자, 뭐 옷 풀어 헤치고 더운데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가슴까지 풀어 헤치면서 지금 수재민 천막을 찾아갔거든요. 근데 여기에 블랙 코미디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여자아이가 입은 하얀 옷 있죠? 이게 드레스예요. 김정은이 가서 아니 수재민천에 가서 결혼식 드레스 같은 거 입혀놓고 너 이쁘지? 나 이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옆에 남자애
김정은 옆에 있는 남자애 어떻게 황당하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지금 드레스. 이걸 보면 수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여기에 어울리는 옷이 맞지도 않는 거죠. 지금 현송을 지금 뭐 나눠주고 있지. 이게 다 이런 거예요. 지금 보여주기식.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코미디 또 나와요. 김정은이 헬기를 직접 지휘해서 수재민들을 구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김정은이 8월 2일 날 7월 24일 수해니까 8월 1일 얼마 안 지났잖아요. 수해 지금 복구도 안 됐어요. 헬기를 다 모아놓고 그 부대에 가요. 여기 인근이에요. 시리즈 인근이에요. 그래서 뭐 하느냐? 이 부대에 가서 부대 표창을 해요. 훈장을 줘요. 아니 그게 그렇게 급해요? 지금 헬기 부대들은 구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작업해야 되고. 결정적인 삽질이 하나 나옵니다. 이거예요. 거기 가서 파티 열어요. 사람들 20대 있고 죽어있는데 연회를 열어요. 파티를. 가운데 있는 게 김정은이에요. 앞에 있는 게 술잔들이고 지금 인민군들. 인민군 조동사들이에요. 뭐냐? 아 수고했다고 사람들 구하느라고. 지금 사람들 땅에 묻혀있는데 지금 발굴도 안 되는데 옆에서. 인민들 염장에 불 지른 게 뭔지 아세요? 이 노동신문 보도예요. 자, 이게 노동신문 나온 거 캡처한 거거든요. 뭐라고 써있어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날 저녁 영예의 훈장을 수여받은 부대 관병들을 축하하여, 여기가 중요해요, 연회를 마련하셨다. 마지막에 맨 밑에 색깔로 칠해진 데 있죠. 혈연의 정과 믿음으로 충만된 행복의 시간이 연회장에 흘렀다. 이걸 보면 수해 현장의 주민들이 어떻겠어요? 분통 터지죠. 뭘 행복의 시간이 흘러요. 지금 사람들이 죽어 시체도 못 찾고 있는데. 이 김정은식 애민주의로 민심을 달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어디로 돌아가요? 바로 공포정치입니다. 숨도 못 쉬게 감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사형 제목이 북한이 11개였거든요. 이게 통일연구원 보고서를 지금 KBS 연합뉴스가 보도한 거예요. 사형 제목을 늘렸어요. 여기 체제 불안정 방지라고 써있죠. 자, 11개의 사형 제목을 16개로 늘렸어요. 5개가 늘었어요. 근데 그 5개가 뭔지 아세요? 대부분 무기나 탄약을 불법으로 사용했을 때 사용시킨다는 거예요. 뭐죠? 군인들, 주민들이 건설용이나 국방, 군사용 탄약이나 무기를 탈취해서 김정은을 제거하거나 반체제 활동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가능성을 우려해서 지금 16개, 5개를 늘리면서 그 늘린 5개 중에 4개가 무기와 폭발과 관련이에요. 불안한 거죠. 그런 치밀한 감시체제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자, 여기 써있죠. 5개 추가된 제목인데 반국가선전선동죄, 이제 다 무기예요. 무기, 탄약, 비법. 이 친구들은 불법을 비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제작죄, 사용죄, 보관죄, 양도죄 뭐예요? 제작하거나 사용하거나 보관하거나 양도하면 사형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탄약이나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 가지고 나와서 가지고 있어도 사형, 사용해도 사형, 보관해도 사형, 다른 사람한테 줘도 사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김정은이 불안한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반동사상문화백약고, 이건 일찌감치 2020년에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따르면 한류 있죠? 한류 드라마를 보기만 해도 10년형이에요. 애들 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만일에 한류 드라마를 USB에 담아서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팔거나 제작하면 사형이에요. 실제 사형한 사례가 보고가 됐어요. 평양문화보호법, 이건 뭐냐? 남은 맛있으면 뭐 자기야라든지 남편 보고 오빠야라고 그러든지 그렇게 써요. 지금 하도 보니까, 남한 드라마를 보니까. 그러면 평양문화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가혹하게 처벌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김정은 연설을 자세히 들어봤거든요. 남한말 씨가 너무 많이 나와요. 쥐가 보는 거지. 더 많이 보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남한말 씨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보면 처형하고 잡아가고, 청년교양법, 군중신고법, 사형 제목 늘리고 공포정치를 유지하는 거예요. 김정은식 애민주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가식이고, 김정은식 애민주의가 82층에 살게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전기를 안 넣어줘요? 수업을 안 넣어줘? 말이 안 되는 거지. 결국은 공포정치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공포정치는요, 언젠간 바닥이 나죠.